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344페이지 제2절 주택조합을 함께 보십니다. 주택조합은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조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모집 신고 제도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를 발기인이라 하고 이들은 주택건설 예정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합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고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3년 안에 조합대 건설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100%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시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요건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설립하는 국민택조합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하는 때 대지에 대한 권리로서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며 조합원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 금사일까지 저 무주택 세대주 중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돼야 되며 최소 20명 이상을 확보한 때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대지에 대한 권리와 무주택 세대주 중에 세대주 등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합원 수를 충족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아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대수선형인 경우에는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는 때는 15년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리모델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 필요하지만 리모델 주택조합의 경우는 동별 리모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이거나 복리설의 소유자인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민 결의 필요한데 그러한 주민 결의는 3분의 2입니다. 만약 단지 전체를 이문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 필요하고 한 개 동을 리문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따라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각종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집행 기능을 가지게 되는 임원과 의결 기능을 가지게 되는 총회, 그리고 국민에 해당되는 조합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발기인과 관계된 일정한 작용권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최근 개정된 사항을 고려하게 되면 크게 시험거리는 되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통상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 등의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시는데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다고 하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해야 되죠. 이후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에 따라 조합원 모집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지역,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교체, 변경할 수 없는데 리 모델 주택조합의 경우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리 모델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해서 리 모델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공법상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정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비법인으로 분류하는 반면 리 모델 주택조합의 경우는 공법상 법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조합원을 언제든지 교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추가 모집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가 모집, 충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쯤이면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출문제 풀어나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주택조합은 조합대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와 관련되어 최근 개정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주택조합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계된 문제를 함께 풀어 가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주제를 놓습니다.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함께 정리한 것으로서 지역 지정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충원하거나 추가 모집이라는 게 가능하죠.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나갑니다. 그러면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피시는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주택에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자를 가졌는데 이들은 자신의 노력,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택법이라는 공법 제도에 따라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변경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이나 결혼 발생 시에 충원은 가능했었습니다. 여기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시군구청장의 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고 하면 추가 모집하는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여야 되는데 그러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가능한 시점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절까지이고 추가 모집하는 대상자의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행위 방법으로 양수한 자, 그리고 무자격이 판단되거나 조합원 탈퇴 등으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조합원 수가 50% 미만인 때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원하더라도 그 충원 대상자인 무주택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때만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조합원 사망, 2번 무자격자, 그리고 3번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그래서 3과 관련되어서는 추가 모집과 관계된 사항으로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60%가 된 경우 50% 미만인 경우에만 조합원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는 충원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죠.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 수의 40%인 경우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충원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였는데 어땠습니까? 좀 당황스럽습니까? 한번 저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얘는 지역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틀려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조합원 동의받은 정산서. 여기 정산서는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주택 건설 비용에 대한 결산과 관계된 서류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끝났을 때 가능한 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번은 설립 인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못 됩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인의 경우는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4인과 4인 사이에는 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리모델주택조합은 올해부터 공법상 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것을 각각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과 민간이 서로
약속 관계를 정해놓은 곳이 있다면 그때는 시행 규정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 규약, 규정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 규약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4번 크게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은 확보하였음을 증명한 소유. 이제는 추가돼야 되죠.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과 관계된 사항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그리고 추가로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 동시에 확보한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인 문제인 2번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조합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당연한 이야기죠. 3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결혼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맞죠? 4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 변경인가 신청 추천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변경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묶어 놓으시고 자격 판단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인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없다로 끝나는 부정문은 열야업은 틀린 증언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종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란 말은 열야업은 틀렸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3번 조합 임원 선임, 조합 임원 선임 가로 해놓습니다.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조합원 선임 해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개념과 관련되어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한다면 조합택 건설 사업의 종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결하고자 한다면 주택법령에서는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 전체 중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조합원 총원 3분의 2 이상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조합택 건설 사업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해산하고자 한다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은 전원 중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그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는 따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규약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그 조합 규약에서 의결 방법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산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사업 종결 여부에 대해서는 설립 인가를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인가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입 신청자 전체 20% 이상이 출석하고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한다. 인가받은 지역 직장투획조합은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며,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조합원 전체 20% 이상이 출석하고 규약이 정하는 해산 요건을 갖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과 같이 20% 이상의 직접 출석 안건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 충원하려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충원해야 한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방법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며 인가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했습니다. 지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 자격 상실, 이 조합원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라는 것은 조합 설립되었을 때만 조합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허가다. 당연 채직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 상실한다. 선의 재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퇴직하더라도 퇴직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구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해산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구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하거나 해산하거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토를 건설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된다. 임대주택 제외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리모네트 조합의 경우 공동택이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 공유 관계가 인정되면 공법에서는 대표 1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 관계란 말 나오면 그때는 대표 1인이 동의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틀리죠. 4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 충원할 수 없다. 사망의 경우는 상속받은 자가 바로 조합원 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의 경우는 무자격자라 할지라도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 주택조합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추가 모집하여 조합원 수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변경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원 수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인가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답 5번입니다. 6번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80% 이상과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의 기출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놓는 겁니다. 2번입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 이하야 된다. 20명 이상이죠. 리모델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 없지만 지역 직장투획조합의 경우는 최소 20명 이상.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 조합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한 이야기고 5번입니다. 조합원의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 사망이라는 말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유를 말하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모집 시에는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고려하면 5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주택건설 자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주택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공사는 주택상환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 사채는 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상환 사채는 기명 청구한다. 옳죠. 우리 공법에는 채권 제도로 4개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수 청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비용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원 마련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인 때 사전 현금 보상 대신 토지 소유자를 원한다고 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대신 발행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 결과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방금 주택상환 사채 이 4가지가 공법상 채권 4개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토지 상환 채권과 주택상환 사채에 있어서는 상환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2개 채권의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시작하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는 자, 발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히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기명증권을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함으로써 명의 변경 성립할 수 있는데 채권에는 취득자의 성명 기재함으로써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그래서 현물 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 상실한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보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된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는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받아야 된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 사채는 취득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 대행할 수 없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해야만 발행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의 변경되었다고 하면 사채원부에 성명 주소 기재해야 되죠. 그리고 3번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보증받았기 때문에 효력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 그냥 반오시고 5번 주택선사채 발행하는 자는 사채 발행계획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352페이지 사업체부터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